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23명이 발생해 사흘째 2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6일 만에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뉴욕주는 밤 10시 이후 대부분의 술집과 식당 영업을 금지하는 등 각 주마다 규제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5일 오후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우주선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비행은 민간 우주 여행 모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실전 무대로 평가됩니다. 초미세먼지와 짙은 안개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원인으로 초미세먼지는 내일 오후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23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8,769명, 사망자는 1명 늘어난 4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193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79명, 경기 39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에서 128명이 확진됐고 강원 20명, 경북 13명, 전남이 10명이고 충남 6명, 광주와 경남이 각각 4명, 충북 3명, 대전 2명, 전북과 제주, 세종시가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는 30명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2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위 중증 환자는 1명 줄어 누적 55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8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5,759명에 달합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시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100명을 넘어섰고 특히 해외 유입 확진자까지 합하면 지난 주말 내내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과 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감염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은 기존 감염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춥고 건조한 날씨 속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중순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된 직후입니다. 증가세는 가팔라지더니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2명이 넘어 그 전주간에 비해 하루 평균 34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정 시설이나 집단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과거와는 달리 최근 집단 감염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결혼식, 제사 등을 계기로 시작된 감염이 직장, 다중이용시설로 전파된 뒤 다시 그 가족과 지인으로 확산하는 연쇄 감염입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더 좋다라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됐던 것은 결국 같은 수준의 환자 발생이 있더라도 이제 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좀 뒤늦게 적용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전국 동시다발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비율은 최근 15%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여름보다는 낮지만 일상생활 속 연쇄 감염이 많아지면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아직 의료 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생존력이 강해지는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코로나와의 싸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국내 사망자는 현재 500명에 육박하는데 9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특히 고위험군이 많이 머무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시설 운영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런 취약시설이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100명 넘게 확진됐고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정신병동에 있던 사람이 고열이 남으로 인해 가지고 대남병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경북 봉화, 경산 요양병원에서 줄줄이 환자가 쏟아졌고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01명입니다. 현재 코호트 격리되어진 수도권도 마찬가지인 상황에 급기야 외부인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최근에는 부산 지역 상처가 컸습니다. 입원 환자가 잇따라 숨지는데도 뒤늦은 대응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입원하셨던 환자분들의 절반 정도가 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이 좀 어려웠던 분들이. 고령, 기저질환자들, 감염병 취약층이 몰려 있는데도 대부분 초기 진단이 늦었습니다. 입원한 사람 한 명당 하루에 얼마 같은 식으로 하루에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됩니다. 보험수가 체계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런 요양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더해져 확산을 키웠습니다. 침대 간격이 굉장히 좀 좁은 면도 있고요.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명을 돌보면서 외부 감염원에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은 최대 9인실까지 운영됐고 간병인 한 명이 10여 명을 돌보는 시설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주기적인 진단 검사만으로는 감염을 막기에 역부족인 겁니다. 방역관리 책임자를 잘 만들고 제대로 된 감염관리 매뉴얼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설, 인적 자원, 여러 가지 금융면에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코로나19 장기화에 피해 최소화 전략이 최우선이 된 만큼 취약시설 문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지난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나흘째입니다.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정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지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바깥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앉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과태료 부과 제도가 시행된 이후 더욱 민감해진 마스크 착용 문제.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서로 타인 다 이제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도 크게 안 착용한 사람 없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이 튀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점염이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점염이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YTN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런 여론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을 넘었습니다. 과도하다고 답한 비율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론은 비슷했지만 20대 이하에서는 과도하다는 답변이 30대에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과도 관계없이 과태료 정책이 적절하다는 답변이 많았지만 보수층일수록 과도하다는 의견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과도하다는 응답이 38%에 가까웠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달 말 무허가로 마스크를 대량 만들어 판 업체가 적발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제품을 샀던 소비자들이 아우성입니다. 환불을 받기는커녕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마스크 제조업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무허가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속여 400만 장 넘게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보도 이후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 항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선물하려고 유명 쇼핑몰에서 문제의 마스크를 1,000장 넘게 샀던 이정아 씨 역시 뉴스를 보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식약처에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식약처에서는 무허가 제품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무해하지 않고 유해할 수도 있는데 선물을 해서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하지만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판매업체는 전액 보상은 못 해준다는 입장이라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90% 이상을 사용하신 분을 저희가 환불시켜준 적은 없거든요. 특히 전액을. 이게 20% 이상 사용하신 분들은 그 전액 환불이 안 된다. 환불 요청글이 우후죽순 올라온 다른 온라인 업체도 마찬가지. 쇼핑몰 측은 제조업체에서 보상받으라 하는데 제조업체는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개별 판매자가 있고 그 판매자의 권한이 있는데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제조사라든지 혹은 또 판매자에게 그 안내를 전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쇼핑몰과 제조업체가 협의해 인증 마스크로 교환해주겠다는 공지를 올린 곳은 그나마 나은 편. 쇼핑몰과 판매 제조업체 모두 어떻게든 피해를 줄이려는 모습에 소비자들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네, 안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환불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환불을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주는 사람 해주고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것 같아요. 교환 환불을 해주라는 식약처 공문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별 소용이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환불이나 이런 규정이 정확히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해달라고 말은 하죠. 네.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무허가 마스크 관련 보도가 나간 지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환불 못 받았다는 구매자들이 태반. 쇼핑몰 이름을 내걸고 팔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 안 지려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과 함께 제조업체의 사후 서비스를 더욱 명확히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숙박 음식점업 경기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79.7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15년 생산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9월엔 후퇴했다는 의미입니다.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에 81.3을 기록한 뒤 3월에는 70.6까지 떨어졌고 7월에 99.8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움츠러든 겁니다. 숙박 음식점업의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해 2분기 예금 취급기관의 숙박 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71조 1,50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5%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가 무급휴직을 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지난 13일 전 직원 무급휴직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전 직원 2,300명 가운데 필수 인력 300명을 제외하고는 이미 무급휴직을 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이 끝남에 따라 무급휴직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가 6월부터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 15일 오후 7시 27분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운 우주선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AP와 AFP 등 미국 언론들은 스페이스X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명의 승무원은 나사 소속인 선장 마이크 홉킨스와 흑인 조종사 빅터 글로버, 여성 물리학자 셰넨 워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소속 노구치 소이치입니다. 이들은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하면 6개월간 머물면서 유전자 실험, 무중력 공간에서의 무재배 실험 등 여러 임무를 진행한 뒤 내년 5월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남방에 시작되고 공장 가동이 늘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됐고 국내 대기도 정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세먼지가 축적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와 함께 건조특보도 함께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6일 만에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지난 9일 1,000만 명을 넘어선 뒤 15일에는 1,100만 984명으로 집계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뒤 100만 명이 되기까지는 98일이 걸렸는데 갈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900만 명을 넘어선 지 열흘 만에 1,000만 명 고지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하면서 주 정부들이 자택 대피령을 부활하는 등 고강도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이런 규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낮아 사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유타주와 오하이오주는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했고 뉴욕주는 대부분의 술집과 식당이 밤 10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메릴랜드주는 식당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손님 수를 정원의 50%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이 예전만큼 각종 규제를 따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진단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립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현지 시간 주말과 휴일에 트럼프 대통령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며 난투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옥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주말, 빨간 모자를 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버지니아 북부의 내셔널 골프 클럽으로 가기 위해 백악관을 나섭니다. 백악관 앞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찬반 시위대가 저마다 목청을 높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 양측은 서로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가하다가 주먹 다짐을 하고 병을 던지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에서 부상자들이 속출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4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수도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시위가 비교적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CNN 방송과 AFP 통신 등은 수천 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고 폭스뉴스는 수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말 오전에 시작된 집회는 심야 시위로 이어져 이튿날 휴일 아침까지 워싱턴 DC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소송 총괄 책임자로 그의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임명하는 등 소송에 주력하고 있지만 상황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미시간주에서도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CNN은 주말을 전후해 트럼프 측이 제기한 선고소송 9건이 잇따라 기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선거 조작으로 그가 이겼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트윗에 대해 일부 언론이 처음으로 대선 패배를 인정했다고 해석하자 트럼프는 다시 전혀 승복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오전 트위터에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면서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쁜 평판과 조악한 장비를 가진 급진 좌파 개인 회사인 도미니언이 개표를 집계했다면서 선거일 밤에 일어났던 모든 기계적인 결함은 표를 훔치려다 들킨 것이지만 그들은 붙잡히지 않고 많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편 선거는 역겨운 조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트윗은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기존 주장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CNN과 CNBC 등 일부 미국 언론은 그가 이겼다는 표현이 나오자 트럼프가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잠시 뒤에 트럼프는 조작된 선거,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짜뉴스 미디어의 눈으로 볼 때만 이겼다. 나는 아무것도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갈 길은 멀다. 조작된 선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글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경고 표시를 또다시 붙였습니다. CNN은 전국적인 개표 과정에서 선거 감시인과 참관인들이 허용됐다면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이 광범위한 오류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트럼프가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 접근이 금지됐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경영자가 내년 겨울이면 인류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2008년 아내와 함께 바이오엔테크를 설립한 우구루 사인 교수는 현지 시간 15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효과가 내년 여름쯤 크게 나타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인 교수는 개발 중인 백신은 사람 간 전염을 90%는 아니더라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정도만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확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인 교수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만 않는다면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다며 목표는 내년 4월까지 전 세계 3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전달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 조치를 이번 겨울 내내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감염률이 여전히 높아 통제 조치를 완화할 여지가 적다며 앞으로 적어도 4, 5개월간 상당한 제한과 예방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2차 유행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시한부 고강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의 운영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공공문화시설은 운영할 수 없으며 상점 내 인원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란의 신규 확진자가 12,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 보건부는 15일 하루 동안 12,5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확진자가 76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59명 늘어나 약 41,500명이 됐습니다. 이란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9일 10,000명을 넘으며 최고치를 나타낸 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 반려동물을 키워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아지나 고양이의 털이 호흡기와 피부 등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투데이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